정오 종합뉴스 2월 11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인력 철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오늘 어제 발표된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사드 후보지 한 곳으로 거론되자 대구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인력 철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오늘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관리 인력들이 방북합니다.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넘어오거나 물품과 설비를 반출하는 것 모두 북측과 협의해야 하고 공단의 직원이 아무도 없는 기업도 인력을 보내 철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원래 오늘 1000여 명이 넘게 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로 철수 준비 인력 이외의 모든 방북길이 막혔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어제 입장 자료를 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정부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를 주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해 기업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오늘 어제 발표된 정부의 기습적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기업들하고 조율되고 협의돼서 기업들의 그 손실이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어제 통보하고 어제부터 이제 출입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북에서 지난 2013년도에 한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북이 그랬을 때도 참 온갖 피해와 마음에 그 참 타격이 컸는데 믿었던 우리 정부가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에 세금 내는 기업인데 너무한 게 아니냐. 적어도 닫을 때 닫더라도 과정과 절차를 밟으면 못 닫는 거냐. 그건 어떠한 이유로도 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군사 작전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말이 지원이지 그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정부한테 승인 안 받고서 개성공단 사업을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에서 50년간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는 그런 선정과 함께 토지공사로부터 대지를 분양받았던 건데 지금 이런 뭐 자재가 묶이고 제품이 묶이고 해서 그 손실 나는 게 더 큰데 그러한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제 뭐 각 부처 그 차관님들 오셔서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답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들어갔다는 주장에는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과장도 있는 게요. 통일부 발표로 6,100억 정도 그동안 개성공단에 돈이 들어갔다 했는데 그게 12년 동안 들어간 겁니다. 12년 동안의 누계치고요. 1년 평균으로 치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평양으로 간 게 한 30-40%로 추산되는데요. 그럼 돈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00억. 평균 잡으면 2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물론 핵 개발하는데 보탰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돈으로 핵 개발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으로 가는 돈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통일로 향하는 핏줄을 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이 김정은 돈줄이다, 통치자금이다 그러는데 이는 단견 중의 단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거 말고도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하고 무기 거래에서만 해도 10억 달러씩 벌어 쓴다는 것이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입니다. 우리 아니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잰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에요. 순진한 생각. 그는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협조한다, 러시아가 협조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마중물을 붓겠다는 식으로 개성공단을 문 닫는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이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되겠다. 러시아가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순진한 생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의를 다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동을 해서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여줄 것이다. 이 국제 정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치가 지금 솔직히 그 미국의 대중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도 좀 되는 건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해나가는 건데 이걸 중국이 벌써 읽고 거기 반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치를 취할 텐데 그렇죠. 이거 한다고 해서 중국이 협조한다, 러시아가 협조한다, 난센스죠, 난센스. 다음 뉴스입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서 개성공단에 군사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된다며 백해 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하나인데 이를 중단하면 우리 측 120개 중소기업과 5,000개 협력회사의 손해가 엄청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개시한 남북대화를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간에 그래도 신랄 같이 이어져 온 평화와 경제의 상정인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북한만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남한의 손해도 엄청나요. 북한이 5만 4천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약 1억 달러의 돈을 벌어간다고 하면은 1년에 1억 3천 달러입니다. 124개의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우리 남한에서 협력회사들이 5,000개입니다. 12만 4천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실상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창조경제가 뭡니까? 발상을 전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 아니에요. 북한도 5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쓰지만은 우리 남한에도 5,000개 협력회사에서 12만 2천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은 창조경제의 하나라고요. 그리고 남북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공존시키고 이러한 것을 폐쇄시켜버리는 것은 이제 아무런 남북 간의 끈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을 씌운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몇 차례 북한의 핵 도발을 보듯 일종의 남북 관계는 기싸움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 한계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사드 후보지 한 곳으로 거론되자 대구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대구일보에 따르면 대구시 한 고위 관계자는 사드의 배치 지역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본다며 아직 대구시가 사드와 관련해 국방부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이처럼 사드의 대구 유치설에 반발하는 것은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3.6km의 사람 출입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주민들에게 사드가 내뿜는 초강력 전자파가 큰 위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3.1은 진안과 가까운 곳에선 아파트가 흔들릴 수도 있는 비교적 강한 규모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새벽 5시 57분쯤 충남 금산군 북쪽 12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충남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현재 100여 건의 지진감지 신고가 들어왔지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콜릿과 사탕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위생이 불량한 초콜릿과 사탕 제조업체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126개 초콜릿 사탕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원료를 보관하는 등 위생 취급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공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쌓인 재고분을 빼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국내 제조업 재고율 지수는 지난해 8월 129.6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쌓인 재고가 팔리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7%로 6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9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9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